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의 마지막 테마고요. 총론에서 토지 용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출제 가능성은 100%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연적 특성 중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특히 토지의 공급을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공급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토지의 특성은 크게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이 단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원마가 불가능하다, 이 표현.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용도적으로 원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고요. 인접성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동성이 뭐예요? 그러면 이 단어 써서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요. 이렇게.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요. 이렇게.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요. 이렇게.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공급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개념 정리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앞으로 제가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토지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동, 용도적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토지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경제적인 대체는 가능해요. 이렇게.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올려주시면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건 부동성. 이걸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개별성.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부증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제적 이동이 가능한 이유, 같이 보셔도 돼요. 경제적 이동이 가능한 이유와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 이유는 인접성 때문입니다. 인접성 이름이 좀 골 때리는 놈인데 분명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긴 한데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를 같이 하면 좋아요. 자, 보세요. 27번지 토지와 28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27번지 토지가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공원 들어왔어요. 일단 27번지 위치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원이 나가고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공장 옆에 아파트는 위치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인접지 이용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자를 절대적 위치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지.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지. 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가 안 돼요. 근데 인접지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감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하다.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지역, 유사 지역,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 동일 수거권이라고 하는데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용도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용도적인 대체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근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여기 뭐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제가 따로 한번 떼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갑니다. 자, 제가 분명 토지라고는 얘기할 겁니다만은 이걸 국토의 관점에서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토는 농지 있고 택지 있고 임지 있고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각각 10개씩 있는데 우리 국토는 총 몇 개다? 40개다.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사실상 택지가 부족한 거지.
우리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배웠으니까 농지 5개나 임지 5개를 뚝 떼어다가 택지로 용도 전환을 할 수는 있죠. 택지량은 지금 몇 개 됐지 이제? 5개씩 보존받았으니까 20개. 심지어 수면 매립이 가능합니다. 간척사업. 그럼 택지량이 25개가 된다고.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기도 해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야. 왜요? 토지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 국토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 국토는 40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증성은요, 그 예외 없다 그래요. 예외 없이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학의 관점에서는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토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돌의 위치만 바뀌는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원래 공급 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지만 토지 공급은요, QS가 40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계에 상관 없이 토지 공급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면서 수직선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토지 공급이 돼요 안 돼요라고 묻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 물리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다. 예외도 없다 심지어. 그러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임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은 전부 다 이용의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인데 이것은 경제적 공급이다. 결국 토지는 고정된 40개, 물리적 양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네들끼리 용도만 전환시켜서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용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그 용도가 전환되려면 토지 용도는 뭐 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제가 앞으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안 돼요? 강가가 돼야 안 돼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묻거든. 물리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되었지만 자연적 특성입니다.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영속성 때문이었고 좀 골 때리는 인접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특히 공급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국 물리적으로 땡땡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불가능. 경제적 용도적으로 땡땡하는 것들은 모두 다 쌉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특성 관련되는 거 보기 전에 제 밑에 내려가셔서요. 다음 페이지에 토지 공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예외 없고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다. 자, 경제적 공급을 무슨 공급이라고도 하는데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싹 가능합니다. 싹 가능. 가능합니다. 택지량이 10개, 25개가 되니까 가능하다.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며 얘는 원래 공급 곡선의 모양인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고 경제적 공급의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등을 매립해서 아니면 농지나 임지를 용도 전환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는 시장이 국지화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하는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부동성 때문에 상이한 규제를 받게 되고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은 조세를 거두기가 상당히 좋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stay here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다가 국지화, 임장활동, 그다음에 조세 수입의 근거,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상이한 규제를 받지. 그다음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그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특히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 더 추가해보라. 그러면 그때는 인접성이 추가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자, 더 중요한 건 X가 더 중요한데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안 돼요. 소모가 안 돼요. 재생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다시 제자를 쓰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고, 심지어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라고 해야지. 감가상각이 뭐 된다? 배제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장기 장래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 그래서 가치 밸류와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고요.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수익 하는 법,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보존력이 영속성 때문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니까 가능한 일이야.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문제 풀다가 감가상각 안 돼요, 소모 안 돼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 재고 시장, 장기 장래와 관계되는 단어인 가치, 밸류죠.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 장기 투자를 통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향유, 가치 보존력, 관리가 뜨면 영속성 하시면 됩니다.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죠.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고 희소해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방적 이용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해보라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부족하면 벌어지는 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사람들이 경쟁해요. 부족하면 가격이나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집가시대. 부족하면 소유 욕구, 갖고 싶어 해요. 부족한 재화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요.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부증성 때문입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지지 말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돼요.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희소할 때는 경쟁하게 만들고요. 지가지대가 발생하고요. 부족하고 희소할 때는 소유욕,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동한다.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고요. 공익 개념이 발달한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자, 개별성 때문에는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대체 곤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절대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 비교 곤란, 가치 추계 정보 수집 곤란,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자꾸 곤란하대. 그래서 이론 도출도 어렵고요, 비교도 어렵고, 정보 수집도 어렵고, 표준지 선정도 어렵고, 그리고 3B라고 해서 거래가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화되고요, 시장이 비조직화되는 것도 전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3B,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앞에서 했던 것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아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입니다. 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무슨성 때문이기도 한데, 부동성이 먼저 나오면 좋아요. 부동성 때문이기도 한데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해보라 그러면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최유효 이용은요, 무슨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해보라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다양한 용도 중에서 베스트 이용을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토지에는요, 재생산 이론도 적용되지 않아요. 재생산 이론도. 둘 다 생산이 나오긴 한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부증성 때문이고요. 재생산 이론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다 써야 되겠구나.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점 소유욕. 독점 소유욕이라는 것은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요? 희소하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부증성 때문에 소유욕이 발동하는, 여기서는 소유욕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 독점화가 된다 그러면 얘 아니면 안 돼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 분석은 감정 평가할 때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부동성,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접성 때문이긴 한데,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물건마다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성 때문이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다. 소유와 이용을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기도 한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생산이 들어가더라도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증성이지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더라. 이번에는 소유욕이 발동하는 이유, 독점이 붙더라도 얘는 부증성 때문이고요, 독점화 되는 건 개별성 때문이다. 감정 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도 하고 개별 분석도 해야 되는데, 지역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그리고 요 내용, 부동산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요걸 한번 연습하고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단어들을 다 단어로 뜯어봤어요. 뜯어봤습니다.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들 혼자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지역 시장이 국제화되는 거거든요. 얘는 부동성. 장기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 최유효 이용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증성 때문이기도 하다.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 수집이 곤란한 이유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집약화, 부증성 때문입니다. 규제하기가 쉬운 거 부동성 때문입니다. 가치 보존력 뛰어난 거 영속성 때문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증성이고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이라고 그랬죠. 대체가 안 되는 거 개별성, 임정활동은 부동성, 재고시장 영속성, 국제화 중요합니다. 부동성, 비교가 어려운 거 개별성, 아까 이거 했었죠. 나만 갖고 싶어, 독점 소유욕, 부증성,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추기 어려운 거 개별성이고요, 일무일가의 법칙 안 되는 것도 개별성입니다. 희소하니까 지가지대가 발생하죠. 부증성입니다. 장기가 뜨면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갑니다. 개별화가 뜨면 개별성이고요. 조세 수입을 거두기가 좋은 이유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라 그랬고, 이렇게 비표준화, 비조직 이런 말이 뜹니다. 비공개도 어디 있을까요? 비공개요. 이런 것들은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비조직, 비표준화, 비공개.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 부증성 때문이고요. 가치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영속성. 지역이 뜨면 부동성이에요. 국제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소한 것은 부증성. 독점화, 얘 아니면 안 돼. 개별성이죠.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어. 영속성이고요. 부족한 거 부증성이고요. 균형 가격 형성 곤란한 거 부증성입니다.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영속성. 소유와 사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 공급 조절 어려워, 부증성. 지가지대, 부증성이었죠. 경쟁하게 만드는 것도 부증성. 임대차, 아까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 그랬죠. 영속성. 감가상각가 안 되는 거 영속성. 경쟁하게 만드는 건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증성. 소모 안 되는 거 영속성.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얻으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속성. 공급 곡선을, 물리적 공급 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요. 부증성. 표준지 선정 곤란, 개별성. 자꾸 곤란하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부동성. 외부 효과,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긴 한데 부동성이 중요합니다. 공익, 부증성이고요. 이행과 전환은 앞에서 배우셨던 후보지 이행제예요. 이게 무슨 공급이죠?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 부동성.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 유사 지역이거든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부동성. 토지는 원가법을 안 쓰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거든요. 그 이유는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만은 시험장 갈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보시다 보면요, 여기 빈칸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형광 표시하시든지 체크 표시를 좀 해주셨다가 그냥
한 번에 되는 내용들, 국지화 이런 거 쉽잖아. 임장활동 이런 것들은 부동성 쉽잖아, 그지? 장기 뜨면 영속성, 부족하다, 희소하다는 부정성 쉽잖아. 이런 것들은 빨리 적용을 하시고, 좀 헷갈리는 거 몇 가지만 좀 정리하셔서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다 보면 우리 학창 시절에 안 이어지는 영어 단어 따로 외워서 따로 빼서 공부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토지 특성도 어느 순간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반복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26회 기출문제. 자, 영속성에 관련되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영속성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 문제 집약적 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영속성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을 소거해서 없애줍니다. 아니 남은 게 그러면 2번하고 5번 남았네. 하나 풀었는데 근데 얘도 니은 미음 품고 있고요. 얘도 니은 미음 품고 있으니까 우리 디귿 가서 결론 냅시다. 디귿. 디귿에 가시니까 임장활동 떴고 이것만 떠도 끝났는데 지역 분석을 한답니다. 이거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되는데 영속성 찾아야 되는데 부동성이 뜨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을 삭제하시고 나면 좀 재미있게도 영속성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데 답이 2번이 됩니다. 소모하고 재생산하고 감가상각이 이게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영속성입니다. 세 개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모, 감가상각, 재생산이 일단 답이 돼야 되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성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 장기가 뜨면 게임 끝났는데도요. 가치 보존력까지 떴으니까 이거는 영속성. 그래서 아까 표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처럼 시험에서는 2개, 3개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많이 줍니다만은 특정 단어를 보고 무슨 성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면요. 이런 문제는 아주 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속성을 찾아야 되는데 니은 영속성이고요. 미음 영속성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31회 때 출제되었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성 때문에 토지 시장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기억 맞습니다. 얘들 날라가고. 니은.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디귿도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번, 5번 그대로 유지하고 리을에서 결판을 내야 되겠네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돼. 부동성 때문에는 임장활동이 필요한데 영속성 때문에는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는요. 이 세 개가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가요? 소모가요. 또 뭐가요? 재생산이요. 또 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리적 감가상각이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고 소모가 되지 않고 재생산이 적용되지 않고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X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을을 품으면 안 돼.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도는 가볍게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1번은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오케이.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자본이고요. 특히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될 뿐이지. 근데 이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아닙니다.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다 뜨면 안 되고요. 물리적 공급이. 부증성이 나오면 반드시 물리적 공급으로 가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속성 때문에는요. 어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게 되냐면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경제적 감가상각은 적용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우리 옳은 거 찾아야 됩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즉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요 말만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은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해야 되고요. 4번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야 되고요. 5번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감가상각은 적용되니까요. 오케이.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4번으로 갑니다. 이게 직전 시험에 어떤 34회 때 나왔던 문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용도의 다양성. 자, 일단은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된다라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능케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답은 1번. 나머지는 쉬워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안 되고 집약화된다. 맞고.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 부동성 맞고. 소모, 재생산,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무슨 성? 영속성.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거 개별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각각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1번은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하나 나왔는데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가 있어서 두 개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유효용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병 분할이 얼마든지 가능케 한다. 최유효용을 찾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엔 출제 예상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밑줄 한번 가볼게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이유는 둘 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앞에 표정리할 때 한번 했었고요. 정보 수집 곤란, 그다음에 불안전 경쟁시장, 이거 완전 경쟁시장 아니에요. 불안전 경쟁시장 개별성 맞고 감가상각의 필요성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영속성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경쟁하게 만들고요. 지가 상승 또는 지대 상승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희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 부증성이 맞습니다. 임시답은 4번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소모, 감가상각, 재생산이 뭐 된다? 배제된다. 배제가 중요한 거야. 그게 영속성이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2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번에는 그 번지수는 잘 찾았는데 단어에 좀 잘못된 표현들을 좀 찾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부증성 때문에 토지 이용은 조방화 아니고 집약화. 그리고 최유효 이용 해야 되겠지. 장기가 뜨고 자본이득, 소득이득을 다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영속성 때문. 장기 때문에 영속성이었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속성.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되는 겁니다. 재생산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유효 이용은 부동성, 인접성이 나와서는 안 되고 무슨 성? 부증성.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예요? 용도의 다양성.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우리 참고로 부동성 인접성은 어디서 나왔었어야 되냐면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에서 나왔었어야 돼요. 5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한대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 기억나시죠? 예. 토지는 공급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좋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하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아주 뭐 교본 같은 필드 매뉴얼, FM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토지 공급을 물었을 때는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쌉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특성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표 정리 아까 했던 거 있죠, 그죠? 표를 좀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에 가시면 부동산 경제론을 좀 보실 거고요. 글자가 조금 작게 나오는데 경제론에서는 한 8개 정도를 보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의 변화, 균형의 변화하고 그것의 계산, 탄력성하고 그것의 계산, 그다음에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이렇게 해서 총 한 8개 정도, 셋, 여섯, 여덟, 오케이 8개 테마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부동산 경제론으로 넘어가서 5번째 테마 수요 공급으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수요 공급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